1903년 고종 황제 즉위 40주년을 기념해 포드 A형 리무진을 어전용으로 수입하면서 시작된 우리나라의 자동차 역사. 이후 10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는데요. 세계 자동차 생산 5위. 현재 상반기 수출만 170만 364대를 기록하며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차량 등록 대수는 1,900만 대 육박, 국민 3명당 1대꼴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산업은 날로 발전하고 있지만 자동차 문화와 환경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데요. 자동차로 인한 생활이 한층 더 편리해졌으나 이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 진동 등의 공해가 문제되고 있으며 순정 부품이 아닌 불량 부품을 사용해 고장 및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제 자동차 문화와 환경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이를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은 평균 3만여 개입니다. 각 부품은 유기적으로 기능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부품 하나하나의 품질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된 부품 중에서 어느 한 부품의 불량 품질로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자동차 불량 부품은 운행 중에 크고 작은 사고를 초래할 수 있어 달리는 시한폭탄으로 불리는데요. 때문에 순정 부품 사용에 대한 인식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순정 부품 사용이 어떻게 환경을 지키고 안전 운전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짝퉁을 비롯한 불량 부품은 자동차의 고장과 수명, 단축을 유발하고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순정 부품 사용이 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타이밍 벨트와 각종 필터 위에 짝퉁 부품까지 적발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서울에 사는 김모 씨는 최근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 아찔한 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갑자기 시동이 꺼지면서 핸들 조작이 되지 않았던 건데요. 다행히 차량 운행이 뜸한 시각이어서 사고는 피할 수 있었지만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고 합니다. 최근 순정 부품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것은 불량 부품을 사용했을 때 사고 위험성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법 모조품을 사용하면 순식간에 부품이 부러져 버리거나 바퀴가 통째로 빠져버려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또한 점화 플러그 교환의 경우 순정 부품과 규격이 다르다면 엔진 작동에 영향을 미쳐 배출가스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수명이 짧아진 폐자동차는 온실가스인 냉매와 유해 중금속 등이 포함됐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면 폐기물이 돼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문제로 작용하는데요. 불량 부품으로 인해 과잉 수리를 하다 보면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져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전체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보험료 할증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비자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손해율 개선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보험 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액제였던 차량 수리 자기 부담금을 정률제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차량 사고에 따른 손해액의 20%를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며 수리 비용이 많아지면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늘어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때문에 교통안전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급적이면 순정 부품을 이용하자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순정 부품과 비순정 부품은 어떻게 다를까요? 순정 부품은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에서 만든 제품 가운데 완성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부품을 말합니다. 비순정 부품은 완성차 업체의 지정 유통망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유통되는 부품을 말하는데요. 그중에는 순정 부품과 똑같은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나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지 않고 독자적인 브랜드로 유통되는 것도 있습니다.
순정 부품은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직접 생산하거나 자동차 부품 제조사의 주문에 의해 협력업체가 생산하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부품의 품질을 인증하고 상표를 부착해 지정 대리점에서 판매되는데요. 따라서 자동차 부품 제조사는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순정 부품 공급이 가능토록 대규모 물류 유통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러한 순정 부품은 품질 확인 과정을 거쳐 각 부품 직매점, 대리점을 통해 직영 정비사업소 혹은 일반 정비 공장을 거쳐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반면 비순정 부품은 자동차 제조사의 품질 보증이나 인증 없이 부품 호환이 가능한 제품으로 신품이긴 하지만 통상 비품 또는 시중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중품은 순정품에 비해 안정성과 품질 면에서 열세이나 가격은 더 저렴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체는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원활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순정 부품을 공급할 법적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위해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10조 3항에서는 자동차의 애프터 서비스용 순정 부품은 해당 차량이 단종된 이후 최소한 8년간 보관,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순정 부품을 사용했을 경우 피해 보상을 받기도 어려운데요. 특히 모조품은 제품 외형은 물론 포장 박스나 검사 필증까지 위조해 순정 부품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습니다. 외견상 순정 부품과 유사하지만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정비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순정 부품을 사용한 것처럼 속이고 짝퉁 부품을 장착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는데요. 높은 이익을 챙기기 위해 몇몇 부품상과 정비업체 등이 짝퉁 부품을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한 집계에 따르면 짝퉁 부품 적발 규모는 2008년 37억 원, 2009년 34억 원에 달하며 2010년 상반기에도 19억 원을 기록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모조 부품은 운전자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국내 완성차 신뢰도에도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요. 짝퉁 부품으로 인해 완성차에 결함이 발생하면 해당 업체는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문제가 소문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면서 완성차 회사와 정품 제조사 브랜드 가치는 큰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 많은 손실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외국에서 국산 브랜드들이 이러한 문제에 휘말리게 되면 결국에는 국산 자동차와 관련 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품 제조사에서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짝퉁 부품의 최대 생산지인 중국 현지에서 중국 경찰과 함께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국내 관세청 및 경찰 등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짝퉁 부품이 국내로 유입 및 유통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습니다. 짝퉁 부품은 현지에서 소비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제3국으로 수출되는 경우도 허다한데 중국에서 생산된 모조품이 국내 수입업자를 거쳐 재포장된 다음 메이드 인 코리아로 위장돼 동남아나 남미, 아프리카 등 제3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순정 부품과 모조품 구별법을 아시나요? 글쎄요, 육안으로 그냥 봐서는 뭐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죠, 그거는. 저도 이렇게 자동차를 이렇게 부품을 정확히 아는 게 없어서 이게 정품인지 아니면 순정인지 비순정인지를 잘 구별이 안 가요. 한국능률협회가 운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차 부품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1.8%는 순정 부품의 우수성에 대해 안다고 답했지만 순정 부품 구별법을 알고 있는 사람은 26.3%에 불과했습니다. 정작 자동차 정비소에 가면 가격 때문에 값싼 비순정 부품을 고르거나 아예 순정 여부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 가격이 좀 싸니까 정비하러 가거나 뭐 문제가 있을 때 비순정 부품을 가끔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정비소에서 부품 교환하고 이럴 때 순정인지 비순정 부품인지 정확히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편은 아니라서 일단은 뭐 제가 쓰고 있는 차에 어떤 부품들이 비순정 부품인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또한 차량 정비업체 역시 소비자들에게 사용하는 부품의 종류를 설명하는 데 소홀한데요. 교통문제연구포럼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의 56%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정비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종류의 부품을 사용할지를 물어보지만 아직까지도 44%의 업체는 소비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부품 종류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운전자들이 충전 부품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각 사마다 홀로그램이나 검사 필증을 부착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순정 부품임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순정 부품은 완성차 업체 및 부품 제조업체에서 지정하는 대리점이나 각 사별 직영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부터 3개월,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내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부터 2개월,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 차량은 최종 정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비순정 부품 사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품을 교환하거나 정비를 받을 때는 반드시 카센터 정비사가 가지고 오는 해당 부품 박스에 본인 차량의 자동차 회사 로고가 인쇄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네, 자동차의 모든 부품은 이런 홀로그램이라든가 이 포장지에 붙어 있는 그 국가 인증기관에서 만든 KS라든가 Q마크가 품질마크가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런 걸 되도록이면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 마크가 없는 제품들은 자동차에 손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좀 되도록이면 규격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포장 박스나 해당 부품에 검사 필증이 붙어 있는지를 점검하는데요. 검사 필증은 원칙적으로 개별 부품에 부착되어 있지만 작은 부품 혹은 직접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 포장 자체를 뜯지 못하게 박스의 상단 열린 부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H사 검사 필증의 경우 3차원 디지털 홀로그램으로 제작되어 있으며 떼어낼 경우 자사 로고가 나타나며 한번 떼고 나면 절대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검사 필증 홀로그램에는 고유 번호가 인쇄되어 있어 순정 부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각 부품에는 완성차 브랜드 로고가 인쇄되어 있으므로 부품의 타각 또는 인쇄되어 있는 완성차 브랜드의 로고를 꼼꼼히 점검해 본다면 비순정 부품 사용을 100%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차량 정비를 받을 때 AS 부품 포장 박스나 검사 필증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순정 부품 여부를 판별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이죠. 한 업체에선 홈페이지에 가격 등 부품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사이버 부품 상담 시스템을 구축했는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 현대 기아차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자신의 차대 번호나 차종 및 연식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필요한 부품의 가격과 부품명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 아산에 위치한 물류센터에서는 하루에 9.5톤 트럭 기준으로 수출 100대, 국내 170대 등 총 270대 물량이 입출고되고 있는데요. 저장된 물품의 종류만 총 27만 품목에 이른다고 합니다. 정말 명실상부한 AS용 부품 공급의 사령부라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떤 과정으로 부품이 생산되고 유통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사의 차종이 늘어나고 해외 판매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객 AS가 새로운 과제로 부상했는데요. 이 업체의 경우 2000년 H사의 AS 부품 사업을 맡아 물류 합리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물류 거점을 통합해 대형화, 합리화한 것인데요. 현재 국내에 4개의 물류센터를 비롯 23개의 부품 사업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9개의 현지 법인 및 기사를 중심으로 21개의 물류 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산 물류센터의 전산화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아산 물류센터는 모든 보관고와 부품인 전산 시스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물류 시스템이라든가 또 바코드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부품을 정확하게 신속 정확하게 입고 저장 출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서 고객의 주문에 신속 정확하게 부품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 특히 부품 물류에서 전산화가 강조되는 것은 고유의 특성 때문입니다.
자동차 부품의 경우 사고나 고장으로 인한 수요가 많은 만큼 수요 예측이 힘든데요. H사의 경우 차종은 물론 해외 사업장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수많은 부품을 관리하고 적절한 재고를 유지할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품 공급이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서 빠르다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예, 저희 물센터는 고객에 필요한 부품을 주문할 경우에 저희들이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주문 접수와 또한 피킹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별히 작업자 PDA로 곧바로 오다 주문 수량이라든가 내용들이 곧바로 표시가 되어가지고 작업 지시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타 부품센터보다도 보다 신속하게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 물류 거점을 지속적으로 확대, 전 세계 주요국의 물류센터를 확보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요즘 같은 피서철이나 출장 등 장거리 여행을 떠나기 전에 미리 점검할 것이 바로 이 자동차 정비죠.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5계명만 잘 지켜도 여러분은 환경도 지키고 차를 안전하게 오래 탈 수 있습니다. 안전운전 습관 5계명 함께 실천해 보시죠. 친환경 안전운전을 위한 5계명. 첫 번째는 경제속도를 준수한다. 먼저 자동차의 경제속도 시속 60에서 80km를 준수합니다. 연비는 저속인 시속 20km부터 상승하다가 60km일 때 최대를 나타내고 이후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낮아지는데요. 60km와 80km의 연비 차이는 약 4%로 운행할 때 이 영역의 속도를 유지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연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속도만 준수하면 연간 27만 4,099원, 이산화탄소 322kg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안전운전을 위한 5계명. 두 번째는 한 달에 한 번은 자동차를 사전 검사한다. 요즘 같은 장마철엔 자동차 사전 점검은 필수인데요. 먼저 브레이크 작동 시의 진동, 소음, 제동력 상실 등을 체크합니다. 브레이크 오일이 오래된 경우는 기포 발생으로 인해 브레이크를 밟아도 스펀지를 밟는 것처럼 베이퍼록 현상이 발생하면서 반응이 늦어질 수 있으니까요. 2년에서 3년 정도에 교환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진단을 통해 정비하다 보면 오염물질은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친환경 안전운전을 위한 5계명. 세 번째는 연료 효율을 높이는 5가지를 지킨다. 타이어는 마모 정도 옆면의 상처와 흠을 점검해보고 울퉁불퉁하게 마모된 부분이 있거나 한쪽 방향으로 편마모가 있다면 얼라이먼트를 잡아줘야 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한 달에 한 번 체크하고 스페어 타이어의 점검 및 타이어 펑크 시 사용할 잭도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타이어는 한 달에 약 4% 정도의 공기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공기가 빠졌다는 생각이 들면 정비소에서 공기를 넣어줘야 합니다. 규정 공기압을 유지할 경우 20% 감압됐을 때보다 연간 51,213원, 이산화탄소 60.2kg을 줄일 수 있고요. 타이어는 사용 후 3개월이 지날 때마다 연비가 1%씩 빠진다고 보면 됩니다. 덥다고 에어컨을 세게 틀면 연료의 소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요. 운전 중 에어컨을 켜면 평상시보다 20% 이상의 연료가 소모됩니다. 때문에 연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에어컨의 온도를 적절히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에어컨 사용을 하루 20분만 줄이면 연간 43,279원, 이산화탄소 50.88kg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소한 고장으로 정비를 하더라도 배출가스를 점검받는 것이 좋은데요. 전문 정비사들은 배출가스 측정을 통해 고장 원인을 진단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에어클리너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라는 것인데요. 에어클리너가 먼지로 오염되면 공기 흡입 시 저항으로 약 5%의 연료가 낭비됩니다. 이를 잘 지키기 위해선 단거롭설을 만들어 놓고 수시로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타이어 공기압과 점화 플러그 상태만 적정하게 유지해도 최대 10%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현재 쓰고 있는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 가까운 샵이라든가 센터 등을 방문해서 자기 차에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확인한 뒤에 문제시 될 경우에는 빠른 시일 안에 고쳐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고 그렇게 고쳐야만이 자동차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특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타이어 공기압만 잘 봐줘도
연료 절감의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친환경 안전운전을 위한 5개명. 네 번째는 불필요한 과속주행은 하지 않는다. 하루 급출발 10회를 줄일 경우 연간 65,820원, 이산화탄소 77.38kg을 줄일 수 있고요. 급출발 10번은 0.1리터 정도의 연료 낭비로 이어집니다. 과속주행은 연료 소모가 30% 이상 늘어나고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도 최고 50% 이상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만 잘 실천해도 환경도 아끼고 연료도 아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안전운전을 위한 5개명. 마지막은 불량 모조 부품과 가짜 연료의 사용을 금지한다. 불량 휘발유를 사용할 경우 정상 휘발유보다 1km 주행 시 16.3%가 더 소모되고 연비는 7.4% 감소됩니다. 또한 순정 부품을 사용하는 것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제작사에서 만든 순정 부품을 사용해야 자동차의 수명을 늘리고 공해의 배출도 줄이게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미국의 자동차 평균 수명은 16년, 일본은 18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자동차 평균 수명은 어떻게 될까요? 국산 자동차의 내구 수명은 약 20년 정도이지만 평균 교체 주기는 8년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 자동차를 1년만 더 타게 된다면 어떤 경제 효과가 있을까요? 자동차 폐차 주기를 1년만 연장해도 국가적으로는 약 10조 6천억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자동차 수명과 안전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 부품의 교환과 수리 시 순정 부품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